좀 바람이 있다면 GV80 같은 경우에는 차가 그렇게 좀 처음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조금 많이 됐었잖아요. 이 차는 제발 그런 이슈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제네시스 수지 전시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GV70입니다. 사실은 내일 하남에서 시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승을 하면서 또 저희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미리 외관의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스펙들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수지 전시장에 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GV70 3.5 터보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외관과 실내의 디자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이 나올 때 사실은 좀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G70 디자인에 사실은 좀 실망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상 와서 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특히 이 앞쪽에 보이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GV80하고는 다르게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G70도 마찬가지로요. G70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SUV에 굉장히 딱 맞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크롬으로 G 매트릭스라고 하죠. 이렇게 패턴을 쭉 넣었는데 이것도 지금 위에서 봤을 때도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밑에 좀 긁으면은 욕 나올 것 같아요. 아끼고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으로 보면은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이크 홀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기본형 모델이라 이게 크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세련되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에어 인테이크 홀에 이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스포츠형이나 E형이나 뭐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디자인 부분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멍이 뒤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타이어 쪽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단차같이 느껴지게 위에 본닛이 이렇게 덮고 있는 디자인인데요. 아마 GV70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에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과감한 디자인이에요. 보통 이 중간에 앞쪽에 이게 퍼팅 라인이 없으면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 쪽하고 라이트 쪽하고 이렇게 딱 이쪽에서 좀 끊어버리는데 이렇게 끊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 디자인은 사실은 호불호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직접 막상 와서 직접 보니까 호불호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면은 헤드라이트 윗부분에서는 일정하게 같이 맞춰져 있다가 뒤쪽으로 쭉 빠지면서 단차처럼 보이게끔 위쪽이 살짝 떠 있습니다. 살짝 떠 있네요. 떠 있는데 이 정도의 떠 있음은 손세차를 하실 때 고압수로 쫙 뿌리면은 본넷 안쪽으로 물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 정도의 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GV70 디자인 자체를 굉장히 과감하게 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아무 회사에서 디자이너한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감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넷이 좀 많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본넷도 이런 굴곡을 잘 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 제네시스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쭉 뒤쪽으로 점점 퍼지면서 이렇게 굴곡을 준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날렵하면서 스포티하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오버행도 상당히 좀 짧아 보입니다. 오버행도 좀 짧아 보여서 좀 더 스포티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휠과 타이어를 보면은요, 휠도 지금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지금 4P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캘리퍼 크기도 상당히 크고 캘리퍼에 제네시스라고 로고도 이렇게 깔끔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은 이 캘리퍼에다 색상을 좀 넣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데 과하지 않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70 이 캐릭터 라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캐릭터 라인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만들었어요. 앞쪽에 있는 본넷 앞부분부터 시작되게 굉장히 깊게 팠어요. 깊게 쭉 뒤쪽 부분까지 쭉 연결되면서 뒤쪽 부분, 뒷도어를 따라가면서 이게 약간 좀 떨어지는, 보통 어떤 스포츠카라든지 어떤 좀 날렵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얘는 좀 반대로 좀 디자인이 됐어요. 약간 벤틀리 같은 느낌? 좀 더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좀 밋밋했다. 이렇다면은 이 캐릭터 라인이 그냥 똑 떨어진 걸로 말았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힘을 줬어요. 힘을 줘서 약간은 어떤 말벅지 같은 뒷다리에 어떤 힘을 꽉 쥐고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크기도 아주 적당하게 잘 되어 있고 사이드 리피터,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를 위해서 여기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위쪽 라인을, 루프 라인을 이쪽 여기까지 떨어진 데를 보면은 이게 쿠페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밋밋해요. 그래서 정통 SUV의 디자인과 쿠페형이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딱 보면 쿠페형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쪽 크롬 라인이 이렇게 쑥 오면서 밑으로 똑 떨어뜨리면서 시선을 밑으로 이쪽 부분으로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땐 이거 쿠페형 SUV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할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엉덩이예요. 왜냐하면 전면부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자주 보지만 차를 탈 때 남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제 차 뒤를 쫓아오는 이 엉덩이 부분이거든요. 이 엉덩이 부분을 보면 포르쉐 마칸하고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엉덩이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빵빵하면서도 좀 귀여운 이쪽에 있는 리어 램프도 두 줄도 좀 길게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WD, 4WD의 그런 중간 정도로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세련되게. 밑에 보면 머플러를 한번 보면은요, 머플러가 그냥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 기능을 하는 그런 머플러예요. 머플러 팁이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길게 위로 세로로 되어 있는데, 스포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오각형이 아니라 이거 큰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좀 스포트하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워요. 여기가 지금 다이아몬드 모양 와플 형태로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얘가 좀 약간 좀 싼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GV80하고 조금 또 다른 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깜빡이가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위치하지 않고 밑으로 뺐어요. 요즘에 SUV들 보면은 깜빡이 위치를 밑쪽으로 조금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한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보기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트렁크 버튼 위치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뭐 밑에 이렇게 손 넣어서 막 찾고 이러잖아요. 숨겨놓잖아요. 얘는 그냥 여기서 전동 트렁크고요. 시작점이 저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오, 트렁크 넓다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트렁크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높이 자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많은 짐을 적재하거나 높은 짐 이렇게 많이 적재를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밑에 숨은 공간도 좀 있겠죠. 역시 있네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지금 2열 시트를 한번 눕혀볼게요. 요즘 뭐 차박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크네요. 생각보다 큰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완전하게 평탄화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서 누워 있으면 편합니다. 오히려 평탄화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으니까
시야도 좋네요. 그런데 제가 180이 안 돼요. 180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좁겠습니다. 자, 폴딩된 좌석을 또 세워야겠죠. 자, 이렇게 이게 흔들리지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시 일으키려면 밑에 있는 이 놈을 잡아 당기고 위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세심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기능들이 안 돼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폴딩을 한 다음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험난한 길을 갈 때 얘가 덜컹덜컹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70 외관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10이면 9명 정도는 다 이쁘다, 정말 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고 탐나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내도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도어 트림 쪽부터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스티치하며 이런 가죽의 질감, 그 다음에 도어 손잡이 이런 질감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그냥 딱 보면 야, 이 프리미엄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8인치 클러스트 전자식인데 디자인도 상당히 예뻐요. 시안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시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사이즈가 굉장히 딱 적당한 사이즈 같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고 약간 아담한 사이즈, 약간 도톰한 그런 그립감이 느껴지고요. 디자인은 GV80에 있는 그 디자인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일반형이라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와이드로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센터 페시아 쪽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얄싹하면서도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뒤쪽에 살짝 들어와 있는 것도 되게 좀 보기 좋네요. 고급스럽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필요한 부분은 물리적 버튼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들, 자주 쓰는 것들, 그리고 이런 다이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시트의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송풍 조절도 전자식으로 터치를 할 수 있게끔도 같이 겸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 차에 처음 타는 사람도 큰 고민 없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버튼들도 굉장히 많고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GV70은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하나 특이한 부분은 여기에 조그마한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문 인식은 카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점점 흐르면 차 안에서 모든 걸 결제를 하고 이런 시대가 곧 도래 오겠죠. 지문을 인식을 해 놓으면 차키가 없을 때도 시동을 걸 수 있고, 그리고 운전자,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세팅, 지문을 인식한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세팅 값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지문 인식만 하면 그 세팅 값으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터레인과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스포츠에서 스포츠 모드로 했는데, 지금 이 사이드 볼스터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몸을 딱 조여줬습니다. 야, 이거 좋은데? 야, 굉장히 좋네요. 여기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게 터치도 물론 가능합니다. 터치도 물론 가능한데, 이렇게 운전을 할 때 터치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기어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기어가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저쪽 조수석, 지금 카메라 쪽에서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조수석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굉장히 예쁜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좀 잘해준 것 같고, 그러면 운전석 쪽에서 없느냐? 이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무드등이 싹 들어옵니다. 이 라인이 길게 쭉 가면서 공조 시스템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왠지 무풍 에어컨이 나올 것 같은, 큰 바람이 없이 굉장히 차갑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디자인,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100점 만점에 이거는
100점이다. 그리고 GV70에는 이번에 애프터블로우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GV80에도 적용이 안 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시동을 끈 다음에 30분 정도 있다가 팬이 돌아서 이 공조 시스템 안에 있는 습기나 이런 부분들을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에어컨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곰팡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주겠죠. 그 부분은 기본 사양부터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당히 넓습니다. 굉장한데요? 이 정도면은 앞에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 물론 뭐 제가 약간 키가 좀 작은 편이라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180이 넘는 분이 앉아도 충분하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벤츠 GLC 그리고 X3 그리고 포르쉐 마칸 뭐 통틀어서 2열 공간감은 GV70이 압도적으로 넓어 보입니다. 아마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 GV70을 구매를 하실 때 이 패밀리카로 구매가 가능할까, 사용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카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산타페를 안 사고 이 차를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은 게 뒷좌석에 통풍 시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겠죠, 이놈도. 그리고 암레스트는 깔끔하고 그냥 딱 귀엽네요. 그리고 좌석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꽤 뒤로 많이 눕혀집니다. 이 정도면은 뭐 편합니다. 2열 시트가 이 정도 제껴지는 거면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오늘 시승 차량으로 받은 게 가솔린 3.5 터보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적용된 그런 모델인데 뭐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발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지금 작동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음성들이 조금 같이 들릴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차를 좀 탔을 때 주행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다가온 부분은 시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특히 이쪽 벨트 라인도 지금 살짝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면을 보는데도 굉장히 시안성이 좋고, 특히 A필러 쪽도 글라스로 처리되어 있어서 저 부분도 개방감이 좋으니까 운전하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전면 유리 부분들도 이 윗부분이 살짝 좀 더 다른 차에 비해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면을 보는데도 시야가 굉장히 좋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데 그래픽을 표현해 주는 게 내비게이션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에서도 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사이드 미러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지금 전방만 주시하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이 경고 등이 빨간색으로 들어오네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현대가 제네시스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말씀드리자면은 GV80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멀티링크로 되어 있죠. 출시하기 전에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BMW 3 시리즈나 X3 같은 경우가 전륜은 맥퍼슨 스트럿으로 되어 있고 뒤쪽이 이제 멀티링크로 되어 있는데 BMW 하면은 저희가 가장 크게 딱 생각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단한 하체,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감, 그리고 기민한 핸들링,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아무래도 WC1보다는 구조적으로 맥퍼슨 스트럿이 약간 단단한 어떤 그런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충분히 또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터널로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터널로 들어오다 보면 외부의 어떤 소음들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소음들을 좀 듣고 있는데 역시 이중 차음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좀 적네요. 굉장히 어떤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지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노면음도 굉장히 많이 잘 잡아준 것 같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3.5 트윈 터보 차량입니다. 지금 가속력도 뭐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게다가 4륜구동에다가, 그리고 얘가 제로백이 5.1초예요 SUV 치고는 정말 빠르죠. 예,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꿨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가지고 야, 하체를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단단합니다. 도로에 그냥 쫙 붙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치고 나가는 게, 야, 장난 아닌데요? 이 차 진짜 잘 나가는데? 차 죽인다. 야, 잘 만들었다. 차 잘 나간다. 치고 나가는 게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주행을 딱 해보면은 밑에서 핸들하고 하부 쪽에서 도로를 꽉 움켜쥐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쫙 드는데, 야, 정말 GV80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운전감이 확실히 있네요. 예, 정말 잘 나온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 중인데요. 지금 차선을 얼마나 좀 잘 잡아주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해보나 말합니다. 역시 제네시스죠. 예, 차선 중앙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 차선 변경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선 변경 하네요. 이렇게. 예. 핸들을 다시 잡으라고 메시지 딱 뜹니다. 일단 GV70에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이 GV70을 보면서 느꼈었던 다른 브랜드의 차보다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은 공간감입니다. 2열의 공간감, 이런 부분들이 타 차종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았고요. 특히 헤드룸의 어떤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차가 정말 괜찮았다. 패밀리카로도 사용하더라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옵션이죠. 풍부한 옵션들,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우디 이런 곳에서 가져오지 못하는 그 금액대에 굉장히 어떤 풍부한 옵션들, 이런 옵션들이 정말 괜찮고, 그리고 옵션만 좋으면 뭐예요? 완성도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운전을 해보면은 그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그 가장 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면, 야, 정말 완성도가 높은 차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지금 길이 살짝 얼어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차를 운전을 해보니까 차에 대한 신뢰감이 확 가네요. 지금 이런 극커브길에서도 큰 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에 어떤 요잉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오버스티어 현상들,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차 잘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카페인데, 지금 제네시스에서 지금 시승 코스를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아요. 시승하는 코스도 굉장히 예쁘고 되게 좋았고, 저희 그 피디님이, 좀 이렇게 좀 까줘야 된다고, 깔 거 있으면은 좀 잘 찾아가지고 좀 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굳이 깐다면, 가격? 예,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게 이제 풀옵션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7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가격대면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외제차들하고도 또 이렇게 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GV70을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라면은 요 정도까지만 딱 해서 차를 뽑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GV70은 2.2 디젤, 2.5 가솔린 터보, 3.5 트윈 터보, 이렇게 세 종류인데, 3.5 트윈 터보를 사실은 욕심을 낸다면 가셔도 괜찮지만, 저는 2.5 터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2 디젤은 메리트가 조금 없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2 디젤의 토크와 2.5 가솔린의 토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2 디젤의 공인연비가 13.6인가 7인가 그래요. 근데 가솔린이 10.7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비슷합니다. 연비 차이가 한 3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면, 그래도 디젤 엔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토크발,
그 다음에 연비인데, 연비가 16km나 17km 정도 된다면은 메리트가 좀 있는데, 그만큼 연비에 대한 메리트도 별로 없다. 그리고 기본가도 또 250만 원 또 비싸요. 또 디젤이. 그래서 2.5 터보 엔진으로 일단은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반 모델과 그 다음에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저라면은 스포츠 패키지로 갈 것 같아요.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를 하면은 400만 원을 추가가 되는데, 이 400만 원을 추가를 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이 되고, ELSD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19인치 휠까지 포함이 돼요. 400만 원의 가치는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휠도 19인치면은 저는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1인치 스포츠 휠이 디자인이 솔직히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같으면은 휠은 추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21인치를 추가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120만 원. 그리고 파밀러 패키지 1번, 2번이 있는데 2번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번만 해도 그러면은 차량 금액이 5,82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파노라마 썬루프는 나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파노라마 썬루프 140만 원 추가하면은 5,96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딱 선택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륜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거냐. 저 같으면은 그냥 사륜으로 가지 않고 그냥 탈 것 같아요. 근데 사륜을 굳이 가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서 300만 원이 추가가 된다. 요 정도 갭이면은 5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 초반대 가격이 그래도 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건 뭐 순수하게 어떤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3.5가 욕심이 나시는 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3.5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차는 정말 좋네요. 진짜 잘 나갑니다. 진짜 칭찬해.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기 전에 저는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함 부분들만 좀 발견되지 않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는 정말 현대 제네시스에서 잘 만들었는데 그런 결함들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